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매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매미님께서는 이런 시골 논길이라고 해야 되겠죠? 밭, 논두렁?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여기서 정말 또 이상한 형체를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매미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니까 목소리가 더 다르시네요. 왜요? 아, 목소리가 더 좋아서요. 그래요? 아, 사랑합니다. 네. 왜 저한테 아, 사랑한다고 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징그럽네요. 그죠? 자, 아, 너무 징그럽네요. 네, 징그럽네요. 자, 매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논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또 이상한 형체를 목격을 하셨다고 해요. 네, 네. 오호. 자, 그러면 바로 그때 당시 그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예,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지금부터 한 6년 전쯤에 있었던 일이고요. 제가 올해 지금 26살이고 내년에 이제 27살이 되는데 오호, 제가 막 부럽다. 성인이 부럽죠, 부럽죠? 너무 부러워. 근데 이제 그 성인이 됐을 당시에 설날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배경에 대한 특징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 배경은 일단 그 할머니 집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친할머니 집, 그 뭐 외할아버지 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가 거의 붙어 있어요. 한 3km 네네. 간격으로. 그 저희 부모님께서 같은 지역의 초등학교를 나와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설날이나 이런 추석 때 되게 편해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근데 이제 뭐 차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이제 걸리는데, 아무튼 그 마을이 전라남도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네. 저는 이해 잘 안 가는데 제 고향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관광지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간 읍성마을이라고 많이들 가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물론 들어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네네. 들어가기 직전에 새길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예. 거기에서 꼬불꼬불한 코스를 타고 한 3, 40분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중간에 가는 길 도중에 그 핸드폰이 안 될 정도로 시골이에요. 뭐 저수지가 옆에 오지구나. 있긴 한데, 네, 진짜 오지예요. 지금은 좀 되던데 여전히 좀 느리긴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네네. 근데 그런 마을 이어서 사실 제가 더 이게 이상했고 억울해가지고, 사실 이걸 제보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네. 주변에 이제 썰로 풀 때는 이제 뭐 친구들이나 뭐 재밌게 들어줄 수 있어도, 가족들이나 친척들은 아직까지도 제 하소연을 이제 내가 좀 오해를 하고 안 들어주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예. 그 이야기를 좀 이제 시간 순으로 좀 말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억울하셨겠구나. 네네. 네, 그래서 그쵸. 서론이 좀 길었네요. 그날이 이제 설날이었으니까 뭐 추웠죠. 뭐 1월 달쯤이었으니까. 근데 네. 이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살다 보면 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재수가 없는 날이 있다고. 아, 그럼요. 근데 그 날이 제 26살 인생 중에서 최고로 재수가 없는 날이었어요. 오호. 그러니까 죽을 뻔했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생기고 정신병원도 통원하고 예. 막 그렇게 됐던 이야기인데, 그날 이제 설날에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형이랑 저랑 그 아버지 차를 타고 이제 그 길로 갔어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길이 꼬불꼬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 꼬불꼬불한데 하루에 버스가 한 대는 다녀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버스랑 정면 충돌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아버지도 조심 운전을 하시는데, 분명히 뭐 어둡지는 않았어요. 그냥 낮이었는데 오늘같이 약간 흐린 날이었고, 눈도 비도 아닌 진눈깨비 그런 거 내리는 날이어서 진짜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꽝 하고 이렇게 박은 거예요. 오.
그래서 보니까 멧돼지를 박았더라고요. 새끼 사이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멧돼지를 예.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새끼 멧돼지 정도로 좀 보였고, 크진 그래서 않았나 보네, 다행히도. 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뭐 이러는데, 이제 또 좀 밟혔는지 저희 형이 그거를 보고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어차피 이 이후에 말씀드릴 이야기여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제 친형이 조현병이 있어요. 아, 그 예.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예. 조현병이 있는데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그걸 보더니 히스테리를 막 부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부모님도 막 싸우고 뭐 그러다가 약간 기분이 안 좋게 해서 이제 들어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친할머니 집에 먼저 들어갔어요. 다르지 않게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시간을. 네네. 밤까지. 그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뭐 삼촌들도 이제 술 이렇게 막 따라주고, 뭐 고모들이랑 뭐 이제 뭐 고스톱도 치고, 그냥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아까 형이 히스테리를 부렸다 했잖아요. 그 조현병 가족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한번 끈이 탁 풀리면은 그게 좀 지속이 돼요. 아, 예를 그래- 들자면요. 그래-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은 사람을 뭐 때린다든지 아, 예. 아니면은 뭐 이제 약간 망상 같은 게 심해져가지고 흔히 뭐 저쪽에 있는 할아버지가 날 쳐다본다, 이상하다,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그럼 형 설날이잖아, 뭐 쳐다볼 수도 있지만 아니야 뭔가 예. 이상해 막 이러면서 예.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날 형이 히스테리가 시작이 돼가지고 원래 그 설날에 이제 친가에서 이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외가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외가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좀 약간 프리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 형이 히스테리를 부려서 아버지는 이제 3교대 근무에서 이제 야간 근무를 나가셔야 돼서 나가시는데, 차를 벗고 나가시는데, 이제 어머니가 형 상태를 보시더니 야 너는 형 좀 데리고 나가야겠다, 이러다가 집에서 뭐 사건 뭐 시비 잘못하면 사건 부리겠다 막 어, 뭐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 답답하고 해가지고 이제 술 마시다가, 뭐 저도 술 마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당시에는 네네네. 술 마시다가 이제 몰래 담배 피우러 이제 나가면서 형을 데리고 나갔어요. 네. 그 저희 친가 할머니 집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입구 쪽에 당산나무가 하나 있어요. 어. 당산나무가 있는데 거기까지가 불빛이 그냥 아예 없어요. 야, 깡충이잖아요. 가로등이 아예 아예 없는. 하나도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취했고 이제 사실 귀신보다 저는 저희 형이 더 무섭거든요. 그 증상 같은 예. 것들이. 그래서 이제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냥 데리고 토닥토닥 하려고 내려갔어요. 예. 당산나무까지. 거기가 이제 그냥 입구이기도 하고 뭐 뻥 뚫려 있고 앞에 논 보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되게 특이한 걸 봤어요. 예. 그 어둠 속에서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 당산나무 옆에 예. 약간 간이로 해가지고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사실 별로 이상하진 않아요. 사실 설날에는 이제 뭐 가족들도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쵸. 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겠거니 했겠는데, 형이 이제 그 조현병 증상이 좀 약간 갑자기 좀 그래서 그런지 다가가더라고요, 예. 그 사람한테. 근데 저는 이제 다가가는 걸 늦게 본 게, 담배 냄새를 안 풍기게 하려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걸리면 안 되니까 형한테서도 멀리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저는 피고 딱 돌아봤는데 형이 그 사람한테 가 있더라고요, 그림자 속으로. 그래가지고 어우 씨, 큰일 났다 예.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형이 그렇게 사람을 때린 전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했는데 그분이랑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뭔가 막 말을 하더니 갑자기 그냥 씩씩대면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제가 무슨 말을 한지는 못 들었어요. 근데 형이 이제 화가 나서 돌아왔으니까 저도 취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분한테 여잔지 남잔지도 몰라요. 그분한테 반말로 막 욕을 했어요. 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취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침 한번 탁 뱉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간 다음에 형이랑 이제 엄마랑 이제 아빠는 이제 차 타고 나가고
순천 그 시내로 나가고 네. 저는 이제 남게 됐는데 그 친가 쪽에서 외가 쪽으로 원래는 그날 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저희 네. 가족 이제 특성상 관례상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친가 쪽이 집은 엄청 작은데 애들은 많아요. 형제들이 많아요. 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좀 나이 먹고 차 안에서 잤거든요. 네. 허리 되게 아픈데.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기분도 꿀꿀하고 하니까 이제 그냥 거기까지 걸어가자. 네. 왜냐면 거기까지 가는 길에 일반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가로등이 조금씩은 있어요. 네. 이제 걸어가자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새벽 2시인가 1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네. 그때쯤에 이제 막 다들 고스톱 다 치고 취해가지고 이제 잘라 그러니까 전 나왔어요 밖으로. 외가 그냥 간다는 말도 없이 나왔어요 사실. 보시면은 저 친가 쪽 이제 써 있는 곳이랑 외가 쪽이랑 써 있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네네. 노란색 길이 이제 일반 차도예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대충 차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그것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한 네. 3-4km 정도 된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가 쪽으로 딱 당산나무 거쳐서 나왔는데 그때 그거를 제가 왜 확인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 당산나무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둡기도 했고 빛은 플래시 라이트밖에 없고 하니까 이제 그 비추면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뭐 이제 벌레 소리도 좋고 하면서 좋다 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네. 이제 좀 힘든 거예요 약간. 힘들죠. 좀 예. 힘들어가지고 그냥 일반 도로로 가면 되는데 저희 검은색 길이 보이시잖아요. 저쪽 길이 어느 길이냐면은 저 검은색 길 왼쪽이 저희 할아버지 논이 좀 있는 길이에요. 다 예. 저희 논은 아니고요. 저기 길이 대충 한 1km쯤 되는데 외길이에요 저기가. 오. 끝부분은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외길이고 저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보시면 돼요. 그냥 가로등도 이제 저 멀리 있는 도로에 있는 이제 가로등인데 사실 그건 이제 의미가 없죠. 이제 멀리 보이는 그냥 네네. 불빛 정도로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저쪽을 통해서 가면은 빨리 가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쪽을 통해서 갔어요. 그래서 저기 걸어서 한 500m쯤 갔던 것 같아요. 네. 500m쯤 갔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가다가 이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이렇게 좋다 네네. 하면서. 근데 제가 들어온 입구 쪽 있잖아요. 친가에서 저 검색길로 들어간 입구 쪽. 저 입구 쪽에 뭐 그림자가 있더라고요. 사람인지 뭔지 너무 멀어서 안 보였는데 그림자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되게 무서웠거든요. 왜 무서웠냐면은 예. 귀신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 저런 데에는 멧돼지가 되게 잘 나와요. 멧돼지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네, 멧돼지인 줄 알고 오. 이거 저 멧돼지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은 핸드폰 불빛도 좀 끄고 좀 조용히 가야겠다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괜히 길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빛 보고. 그래서 핸드폰 불빛 끄고 이렇게 가야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이어폰 꽂고 이제 노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귀신 때문이 아니고 멧돼지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냥 빠른 걸음으로 이제 가려고. 근데 그때 제가 이어폰을 그때 그 커널형 말고 오픈형 있잖아요. 밖에 소리 좀 들리는 거 그걸 썼거든요. 근데 뒤에서 뭔가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 노래 소리랑 같이. 그래가지고 전 그게 노래 비트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뭐지? 이 노래가 제가 그때 에픽하이노를 듣고 있었는데 이런 비트가 하면서 이제 뭐지? 하면서 이어폰을 딱 벗으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예. 그 검은색 사람이 그러니까 실루엣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실루엣은 보였어요. 달빛 때문에. 예. 전력 질주로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거의 약간 젊은 사람 수준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뒤를 돌아보고 저거 멧돼지 아닌가 하고 이어폰 꽂고 노래 듣기 시작하고 한 20초도 안 지났거든요. 예. 근데 바로 제 뒤에서 그게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근데 한 100m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50에서 70m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진짜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 귀신을 안 믿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위험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나도 모르는 공포감 있잖아요. 그 상황 네네. 자체에 대한 공포감.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이게
비명은 일단 안 나왔고요. 그냥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저앉는데 저한테 또 다가오니까 으악 하면서 이제 허리 튕겨 올려내가지고 이제 바로 도망쳐서 내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가 쪽으로 죽으러 달려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분의 형상을 잘 못 봤어요. 제대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제 친척들이랑 가족들이랑 약간 싸운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한테 사리를 품는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만화에서 보면은 검에 사리가 느껴지지 않았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살기. 근데 그 반대로 뭔가 저를 보고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러기 너무 젊은 사람의 달리기 속도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외가 쪽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저희 외가 쪽이 또 이제 술을 좀 잘하거든요. 네. 가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하고 막 죽을 뻔했다 막 뭐냐 막 하니까 외가 이제 외삼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거 그냥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뭐 다른 분이 옛날에 죽었잖아 하면서 막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냥 네 헛것 본 거 아니냐고 술 먹고 검은색 거기 논이 그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환각 같은 게 이제 잘못 보이기로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가지고 잘 모르는데 뭐 그런 말이 있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본 거 아니냐 하기에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한 새벽 3시가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최대 실수를 해버려요. 네. 새벽 3시쯤에 최대 실수를 이제 해버리는데, 이게 이제 실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재수가 없었던 날이잖아요. 네네. 2시 반인가 이제 전화가 갑자기 오더라고요. 네. 큰삼촌한테 할머니가 쓰러졌대요. 예. 근데 저희 할머니가 진짜 정정하시거든요. 지금도 정정하시고, 근데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예. 그 말 딱 듣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가겠다. 지금 다 주무시지만 어떻게 가겠다. 일단 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까 기억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쩌지 이거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긴 한데 네. 그게 저희 할머니의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쓰러졌다니까. 그쵸. 연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갈등을 하다가 그 외가 쪽 안에 있는 이제 낡은 자전거를 발견을 했어요. 예. 그걸 타면 안 됐었는데 예. 낡은 자전거를 발견을 해서 술 먹다가 나와서 자전거를 타고, 이것도 음주운전이긴 하죠. 근데 자전거를 타고 빨리 밟았어요. 빨리 밟다가 이제 외가 쪽에서 친가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도로 따라가면 더 빨리 좀 느리지만 갈 수는 있어요, 안전하게. 네네. 근데 제가 온 지름길 있잖아요. 네. 그 지름길에 저는 이제 귀신을 안 믿으니까 설마 아직까지 있겠어?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이제 할머니가 쓰러지셨다니까. 빨리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야지 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자신감은 좀 있었던 게, 전 자전거를 탔잖아요. 네. 아무리 사람이 빨라도 죽어라 밟으면 따라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무서우니까 핸드폰 플래시라이트를 최대로 이제 켜고 앞을 비추면서 딱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어두워서 그 당시 핸드폰 플래시라이트로는 앞에 시야거리가 한 20m? 도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딱 가는데 막 밟아서 가는데 갑자기 거기 앞에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와, 왜 길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는데, 예. 그때는 이제 라이트가 있어서 실루엣 말고 모습을 봤어요. 예. 그분인지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양손을 넓게 펼치고 다리도 넓게 펴고, 그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PT 체조할 때처럼. 국성의 그 일본인 배우 있잖아요. 그 웃는 약간, 아니면 그 영화 킹덤의 약간 그런 좀비 느낌? 그래서 제가 그 카톡 드릴 때 좀비 느낌 같다고 했는데, 그러고 약간 오래된 그 장화의 약간 농기구 같은, 그러니까 막 농사 짓고 나온 듯한 차림으로 한 손에 낫을 들고 있었어요. 그거를 20m 앞에서 갑자기 목격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로드킬도 아니죠. 부딪힐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부터 이제 충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제가
부딪힌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자전거에서 넘어져 있더라고요. 예. 앞으로 넘어져 있어가지고 입에서는 이제 그 피맛이랑 흙맛이랑 막 나면서 막 이빨은 막 깨지는 느낌이고 막 해가지고 막 으으으 하면서 일어나서 뒤를 딱 봤는데 예. 거기서 그대로 이제 저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한 10m 옆 앞에서. 예. 그래서 저는 도망갔죠. 다시 그쪽 길로 예. 막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도 이제 같이 뛰어오는 건지 그것도 기억이 사실 안 나요. 근데 뒤에서 바짝 쫓아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넘어졌을 때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 논 옆에 농수로라고 있거든요. 그 살인의 알죠. 추억 첫 장면 보시면은 알아요. 거기 그 아시잖아요. 예. 거기가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그 20대 초반이니까 내가 더 빠르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판단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엄청 달려서 거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아예. 농수로로. 네, 불을 예. 꺼버리고 그냥 못 받겠지 하면서 약간 미친 짓을 한 거죠. 근데 농수로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또 웃긴 게 농수로가 원래 양옆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예. 거기 가운데에 이제 뭐 오토수로인가? 뭐 수로 같은 약간 문 같은 게 설치된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판단은 뭐였냐면은 이쪽에서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도망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양쪽이 뚫려 들어갔는데 있으면. 그쵸. 예. 길이 막혀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나가기에는 너무 무섭고 목에서 소리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 최대한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들어가서 물 떨어지는 곳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버텼어요. 이제 심장 딱 떨리고. 버텼는데 근데 이제 거기 위에서 이제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예. 제가 환청을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벌레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그거를 환청을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한 5분에서 10분 있다가 핸드폰 라이트를 딱 켰어요. 예. 바깥쪽으로 딱 켰는데 거기 사람 다리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향해서 있는 게 아니고 뒤를 돌아봐서 있더라고요. 다리가 와, 소름 미쳤다. 그래. 정말. 그냥 가만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투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그때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예. 이러다 죽는 건가 막 싶은 막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하다가 나중에는 야 이 개 막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상태에서 들으시는 돌비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눈치채셨겠지만 전화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럴 댓글 안 수도 보고 있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이 아예 안 났어요. 안 나지. 이게 사람이 패닉이 오니까 눈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다른 분들 말로는 30분 정도 있었대요. 제가 네. 시간상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제 체감으로 1시간이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플래시라이트를 켜서 그 전화를 하면 될 것이지 그 플래시라이트 배터리 아끼겠다고 앞에 비춰보면 사람 다리가 있고 다시 비춰보면 사람 다리가 있고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고 제 체감으로 한 1시간 넘게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막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도 막 많이 받았고 막 해가지고 막 중얼중얼 막 하다가 비추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다리가. 거기 상태에서 이제 더 뻐기다가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엉엉 울면서 그치. 사람 살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와. 그 거리를 안 멈추고 이제 다시 친가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 친가로 돌아가기 직전에 그 친가 쪽 마을 주변에도 집이 몇 개 있긴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시간까지 이제 설날이니까 안 자는 분도 계시니까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왜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왔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완전 그치. 으악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저는 이제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어요. 너무 네. 충격받아서 살려주세요 하는데 저를 막 피하는 거예요. 예? 으악 하면서 그래서 뭐지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몸에 이제 거의 피체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한 3, 4시쯤 넘어서
피치갑을 한 사람이 정신을 놓은 채로 이렇게 집에 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등 쪽에 되게 크게 이제 잘린 자국이 있었어요. 예. 그게 자전거에서 넘어질 때인지 아니면 제가 뭐 쫓기고 있을 때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그 피를 계속 흘리면서 전 피를 흘리는 것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말이 작다 보니까 저기 위쪽 거기 어씨 아빠 이름 말할 뻔했다. 거기에 아버지 작은 시켜주세요. 네, 작은 아들인데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침 새벽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 마을에 옆마을도 그렇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떤 이런 깡촌에 누가 찾아와서 그런 짓을 하고 갔겠냐. 제가 많이 요약을 한 건데 네. 그런 짓을 하고 갔겠냐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상태가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다들 마을 사람들끼리 다들 일어나가지고 뭐 당연히 마을 분들한테도 위험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그렇죠. 있으면. 그래서 막 제가 말한 곳이랑 해서 막 탐색을 하고 경찰도 불렀어요. 네. 그래서 막 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거는 그쪽으로 간 사람도 없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 주변에 그런 비슷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때는 그 옷을 입을 시기도 아니었고 네.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형이 조현병이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까지 약간 그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 너 너도 혹시 그런 거 술 아니냐? 먹고 그거 아니냐. 어.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등에 있는 긴 상처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그거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을 이제 겪어서 이제 이야. 아무도 이제 들어주지도 않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소름 돋는다는데 가족들은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러고 제가 그리고 신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약도 보여주는 거랑 제가 드린 말씀으로 대충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쪽이 관광지화도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재수없는 소리해서 사람 뭐 떨어지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말을 꺼내는 걸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 삼촌분들도 거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좀 하셨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라도 한번 이야기해서 좀 공감 좀 얻고 싶어서 참여를 아이고. 했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매미님. 와, 어쨌든 네. 귀신은 어디에나 있고요. 뭐 그걸로 땅값 네. 떨어질 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땅값이 떨어졌어야 되는 거고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매매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추격전 막 이런 그런 영화 있죠. 네네. 와, 막 거의 심장이 그 급이었어요. 쪼여오더라고. 저도 그 상황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쪼여와요, 심장이. 그래서 저는 그분이 그 외관이 아직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순간 마주치는 외관이. 다시 한 번만 외관이- 묘사 한번 가능하세요, 자세히? 머리부터. 근데 그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고 한 네네. 60대, 50대, 60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약간 멜빵 같은 거라 해야 되나? 거기에 이상한 그 체크 무늬 같은 거 하나 있고 아래쪽은 다 고무였던 것 같아요. 그 장화까지. 그 상태인데 이제 거기까진 괜찮은데 왜 낫을 들고 있었고 팔은 왜 벌리고 있었고 웃는 건지 아닌지 왜 입을 활짝 벌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턱 튀어나와가지고 사람 와. 기절하게 그 얼굴도 까무잡잡했고 예. 빛이 너무 세서 그런지 눈동자가 제대로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검은색 그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빛을 비추면서 가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킹덤 그 보면서 약간 소름 돋았던 게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 좀비 비슷한 느낌. 근데 또 이제 뭐 막 소리는 뭐 그렇게 뭐 안 했던 것 같고 행동하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귀신 쓰인 사람이거나 귀신이지 않았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시간에 거기서 그러고 있고 안 들키고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제가 가자마자 거의 한 30분 만에 다들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서 수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치. 근데 거기 에어 싸고 있는 구조여서 나갔으면 분명히 걸렸을 텐데 아니면 이제 경찰이 또 이제 왔었으니까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미수 사건이잖아요. 그럼요. 크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하나 안 나오고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고 결론적으로 저만 혼자 헛것보고 혼자 농수로해서
한 3, 40분 뻐기다가 혼자 긁혀서 나온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치. 근데 이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었으면 이미 매미님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서운 그쵸? 말인데요? 왜냐면 앞에 있었으니까 뭐라도 해코지를 했겠죠.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뭐 바로 앞에 있는데도 뒤돌아 서 있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겁만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에이,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직도 그때 기억이 나서 그래서 한 그 2년 동안은 그쪽으로 안 갔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닉네임을 매미로 한 이유도 네. 시골 주변 가면은 거기에 매미가 한참 철일 때 도와드리러 갈 때 매미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그 들으면 아직도 좀 소름이 돋는데 야. 거기를 제가 최근에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네네. 참 제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뒤 돌아보는 순간에 내 뒤까지 와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매미님 오늘 진짜로 듣는 공포 영화 한 편 딱 본 것 같아요. 정말로 이야기 잘해주셨고 또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그곳에서 또 같은 걸 목격하신 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이거는 그냥 우연에 겹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이제 제 외가 친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삼촌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니고 본인들 친구들이 그 약간 같은 거 들고 쫓아오는 사람한테 쫓긴 적 있다는 적이 많았대요. 예. 그래서 귀신 아니냐 막 이런 소리도 나왔고 막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막 진짜 그게 귀신이었으면은 제가 혹시나 당산나무 앞에 있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 전 그런 거 안 믿거든요, 사실. 예. 근데 그렇게 된 건가? 막 그러기도 하고 그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것도 없고. 네. 매미님 네. 오늘 또 전라남도 순천에서 실제로 겪은 정말 무서운 시골길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근데 진짜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도망가는 순간부터 목격하자마자 도망가는 순간부터 농수로 안에 들어가서 왜 농수로 안에 들어갔는지까지 설명이 나왔잖아요. 양쪽에 뚫려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저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도망치고 이쪽에 있으면 뭐 이쪽으로 도망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막다른 길이었고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형상,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어도 무서운 거고 귀신이어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사람은 아니고 그냥 귀신 정도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